사상으로서 그리고 독립전쟁의 명분을 제공했다는 사상으로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역사상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여러분들도 꼭 이런 걸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절대 특히 대종교라든가 우리나라 독립전쟁 이런 것들은 추상적으로나 명분으로 접근했다면 안 되거든요. 당시 세계 질서 속에서 왜 조선이 점차 붕괴됐고 나중에 멸망됐는가, 그리고 그 시기에 그런 과정을 정확히 캐치한 분들이 결국은 독립전쟁에 나섰고 많은 분들의 예상을 깨고 갑자기 나철이나 하는 인물이 등장해서 대종교가 나타났고 그 대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거의 전 민족이 단결했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 그런 걸 제가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지만은 그 당시 때 국제 정세를 알아야겠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종교에 계신 분들이 대종교에 다시 재중강 부흥을 원한다면은 또 이 시대에 맞게끔 변화시킨다면은 최근의 국제 질서를 정확히 파악하고요. 여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동학이 그 제 역할을 못해 갖고 있는 상태에서 대종교가 등장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는 대종교가 신사상이에요. 동학이 아니라. 동학은 왜냐하면 그 전까지 가능했었지만 새롭게 전개된 상태 속에서는 오히려 대종교가 더 신사상이었었고 신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니까 지금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시기일 때 논문을 썼지만 이미 1819년, 그러니까 19세기 초 1812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만주로 다시 가게 된 거죠.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은 자꾸 건너갔는데요. 동학이 등장합니다. 여기 고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동학이 그 당시 때 저는 사실은 갑신정변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친일파를 전락했지만 그 당시로서는 가장 선진적인 사상이었었고 그리고 자기들의 계급적 이익을 떠나가지고 순수하게 새로운 사상을 그리고 실현시켜야 했던 분들인데 어쨌든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동학까지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눈을 뜨게 되고 권리를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동학의 탄생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한계를 느낀다고 보는 거죠. 동학은 분명히 그 역할을 했습니다. 부정적 평가도 있고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봐서 전략과 전술에서 실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사의 커다란 흐름 속에서 동학은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에 의병투쟁이라든가 또는 오늘 주제가 되는 독립전쟁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었거든요. 독립전쟁은 나름대로 의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요말을 꼭 빨간색으로 칠한 부분은요. 지금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분열되어 있는지 잘 아시잖아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너무나 이렇게 철저히 분열되어 있는데 그 당시 때도 그렇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어느 시대 어느 상황도 다 마찬가지로 큰 사건이 있게 되면은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노선의 차이도 있고 전술의 차이도 있고 전략의 차이도 있고 더군다나 세계관의 차이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 시기에 우리가 독립전쟁 세력들 아니면 그 직전 세력들의 많은 사람들이 분열 양상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또는 이를테면 고구려 멸망할 때 연개성문의 사후 이래서 많은 그 분열 양상을 거론하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보지는 않죠. 당연히 전략과 전술의 차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과거 역사를 해석할 때도 좀 통일적이고 그리고 조화로운 과정에서 파악하면 좋지 않을까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도선의 차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일본과 러시아 갈등도 제가 쭉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 당시 우리 민족의 멸망, 붕괴 이런 것들 또는 독대의 빼앗김 이런 것들은 단순하게 일본과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는 일본과 러시아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미 세계 질서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남북의 분단도 이미 1894년부터 제기가 됐고 2차는 1904년이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우리는 세계 질서의 흐름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도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넓고 크게 그리고 세계 질서
그리고 모든 국가들은 국가적 이익을 위해서 철저하기 때문에 현실적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서 비판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는 없어요.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현실적이기 때문에 상대 국가나 주변 국가들의 현실적 측면을 반드시 알아야 되고 알아야지 지금도 그들의 원 목적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시는 것처럼 마지막에